자, 이번 키워드 권 시장 밥 먹자. 자, 이렇게 키워드가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지난 그 대전시 그 권선택 시장의 그 선거 재판에서 그 보석으로 나온 그 전화 홍보업체 대표에게 권 시장의 그 비서실에서도 전화를 하고 또 권 시장 측에서 권 시장도 밥 한번 먹자라고 하다가 무산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기자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선 의원님도 계시니까. 아니 어떻게 이번 선거법 위반 수사 재판 과정에서 권 시장님은 왜 악수만 두냐. 정말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고 악수죠. 어쨌든 이게 게임이잖아요. 오늘 마침 제가 여기 대전지검 차장검사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홍보업체 대표가 와서 자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고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검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그 대전시의 비서실에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을 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남은 거예요. 그 증거는 검찰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 차장검사한테 이거 그 보석으로 풀어주고 이거 뭐 아군 그러니까 이 수사를 유리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참모가 없냐 이렇게 변호사도 없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보석을 풀어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법원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다시 보석을 취소한다 하는 각서를 하나 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소가 됐거나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밥 한번 먹자는 것이 위로 차원일까 아니면 의혹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참 판단해서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뭐 우리가 언론이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증거를 남기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어떤 재판에 유리한 걸 유도해내도록 이렇게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기자들 일성이 저 내용이 법원에 딱 나니까 야,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을 화나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기소된 분들도 있고 또 기소는 안 됐지만 조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권 시장은 어떤 좀 고통이 있냐면 하여튼 시장 선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고생들을 다 많이 했는데 왜 나 몰라라 하냐. 연말도 되고 신년도 돌아오고 이러는데 뭐 의료라도 좀 한번 해주고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도리 아니냐 하는 그런 압력이 곳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뭐 밥 한 끼 먹는 게 도리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한 거예요. 단순하게 한 건데 지금 대충 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 넷이서 얘기했는데 휴대폰으로 사진이 딱 찍혀갖고 그 저 수사기관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비서실이나 정부 파트에서 알을 텐데 너무 좀 경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전화 홍보업체 그 사장이 누굴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다 권선택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위로의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나 몰라라 하느냐. 당 시장이 좀 불러도 격려도 하고 고생했다고 위로도 해줘야 되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같은 편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뭐 혹시 어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게
밥을 사줬으면 괜찮은데 이게 불발에 좀 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간단히 말하면 권 시장이 개인적인 고문 변호사가 없는 거야. 이게 수사를 받는다든가 재판을 받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나 이게 상대방이 특히 검찰이 항상 눈 뜨고 재판 중에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사 중은 물론이고 재판으로 넘어오더라도. 그래서 조금 내가 느낌상 이건 불안하다 하면은 반드시 고문 변호사나 누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를 물어봐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된 거야. 이 상황에서 임의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애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 평화시가 아니에요. 전쟁 중이라고. 특히 뭐 통화나 문자 이런 거는 즉시 문자 증거로 남는다는 얘기야. 이 휴대폰 통화나 다 조회복 나오니까. 그래서 관계인들하고 함부로 만나는 거, 뭐 특히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는 기본이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구두로 하면은 그래도 증거 잡힐 일이 가능성이 적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있는 변호사가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것은 대전시의 업무에 관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즉 권 시장의 개인 변호사가 조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 그런데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하는 어디 뭐 무슨 법무법인에서 한다고 하대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걸라. 그러니까 자기 맡은 재판 업무만 지금 수행해 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권 시장의 무슨 앞으로의 언행이나 이런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정편을 말씀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선후배들 많을 텐데. 근데 저 지난번에도 그 김종학 특보 구속되기 전에도 그 뒤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정에서도 그걸 검찰에서 캐 묻더라고. 내가 한번 법정을 가봤을 때. 그래서 그 변호사 선임 문제도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법적으로는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선임할 때 돈이 있잖아. 선임료를 어떻게 지급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상의해서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이 변호사비를 주는 사람들이 뭐 공금이 됐는가 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돈으로 변호사비가 지급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주 예민한 상황인데 예민한 상황에서 덜컥덜컥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본심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서리현 얘기대로 고생한 사람 밥 한 번 사주겠다 인간적인 의도에서 한 일인데. 그렇죠. 그럼 평화시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워낙 의심이 많은 데니까 뭐 무슨 입 맞추려고 한 거냐. 응? 긁어부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나는 요번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게임이라고 봐요. 무슨 게임이냐면 요번 재판의 그 핵심은 법원에서 선고무효형까지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권선택 의원이 시정을 못 끌어갈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렇게 과중한 위법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유도해내느냐는 거고 검찰은 오늘 차장 검사 얘기하니까 자신 있냐 그러니까 자신 없이 누가 기소를 하겠느냐 하고 확신을 갖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컨대 그러면 총무국장 왜 못 잡았냐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게 정보가 새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건 일단은 포기한 상태고 또 이거 미래포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자기 말대로 이걸 목표로 했던 건 아닌데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의 뭐 멘트대로 얘기하면 뭐 신호위반 걸려서 잡았더니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보낼 수 있느냐. 어? 음주까지 다시 한 그런 결과가 돼서 신호위반 플러스 이제 뭐 음주까지 이렇게 되는 이 투트랙으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행동고지를 조심해야죠. 근데 이 게임에 뭐 헛발질을 자꾸 하고 그러면 권투에서 카운터 펀치를 만질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미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권 시장 밥 먹자라 그랬는데 밥은 못 먹었네요, 그렇죠? 밥을 결국은 못 먹었죠. 예, 못 먹게 된 사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게임을 앞두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오비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좀 처신을 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또 우리 시민의 바람입니다. 우리 뭐 재선거에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돈 큰 비용 내서. 아무튼 권 시장 밥 먹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몽철 전 대전시장이요. 최근에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이제 나섰는데 여기에 같이 전에 시장 재직 시절에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같이 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몽철 전 시장이 새과시냐 아니면은 이 권선택 시장하고 이런 밀월 관계가 이제 거의 끝나고 나 홀로 마이웨이를 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임기 끝나고 자기 가까운 분들하고 여행 간 게 뭐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나도 좀 문제가 되는 보기가 게 좋고 예 보기가 아니 뭐 그거를 보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그 같이 가신 분들이 그 SNS를 통해서 홍보를 무지하게 많이 뭐 이 페북을 비롯해서 많은데 이걸 해가지고 온 천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직 시장이 너무 화려하게 뭐 어딜 갔네 맞네 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권선택 시장하고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그럼 끝나지 않았느냐 뭐 아니, 여러 가지 억측이 아니 우리 여몽철 시장님은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연인 시민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귀합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를 귀합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어떤 권 시장 권력에 이렇게 뭐 작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전에 이 뭐죠 우리 권 시장님이 그 재판을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모 염 시장의 핵심 참모였던 사람이 염 시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이 끝나면 우리가 시장 선거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아니 염 시장이 예컨대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양반에게 가가지고 만약에 선거에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시장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래 내가 염 시장이 만약에 선언한다면 그것 또한 더 미친놈이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한때 무슨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나오네 이랬어요 또 염 시장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도 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아니 비용에 대해서도 뭐 일부에서 다른 시각으로 해서 어디에서 스폰을 받아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염 시장 같은 경우는 스폰을 받아도 김영란법이 통과돼도 그렇게 처벌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연인이니까. 그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언론인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고. 아니요, 다른 말이고. 그거는 아니죠. 자기 직을 그만두고서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받았다면 그것도 위법 사항입니까? 위법한 거야. 네. 그래서 뭐 불확실한 거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또는 뭐 의혹으로 이렇게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런 쪽에 의심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염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야 이게. 예, 존재감이 있는 거죠. 글쎄 나도 그것도 기분 나빠. 정표는 뭐 진짜 자연인이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끝났다. 완전히 무슨 뭐야 휴화산도 아니고 뭐야 사화산이라면은 사실 뭐 사람도 안 쫓아갈 거야. 근데 아직도 휴화산 정도의 백두산이나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안 나와 하고 뭐 120% 안 나와를 지키는 정치 봤어?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4번이나 번복하고 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했다가도 나오시는 분인데.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 겁이 나니까 염 시장님이 사람만 모이면 또 뭐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두려운 거지. 같이 경쟁 선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겁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의혹 자체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염 시장님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지난번에 백두산을 109명하고 갔는데 보도도 안 되는데. 바로 존재감이 없다.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뉴스거리가 안 되고 염 시장님은 쓰면은 다 읽잖아 사람들이. 이 양반 또 뭐 하려고 그래? 파워의 힘이 다른 거지.
대전 시티즌 사장 김세환 사장은 부적절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염홍철 시장이 임명한 사장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권선택 시장 밑에서 그걸 수행하는 분이에요. 그래 물론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그 소위 염 시장이 임명했다고 그래서 그냥 갈 수 있느냐고 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스케줄이 오래전에 얘기가 돼 있어서 권 시장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고 갔고 간 거에 대해서는 비난이 많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사장을 포기했구나. 이 전직 시장이 6개월 만에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자기들의 그 평소에 자기가 이제 그 패밀리들을 데리고 정예 멤버겠죠.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 조용히 갔다 와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그걸 통내방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뭐야 이거 지금 현재 시장도 있는데 전직 시장이 뭐 이렇게 나대고 그래. 요즘 말로 나대고 그래.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좀 아니 그게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로 홍보를 하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니에요. 음모론이 제기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 SNS는 저도 하는데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올리면 이게 싸우지 말고 동네방네 홍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 그렇죠. 봐봐. 그거를 나도 얘기 좀 할게 좀. 둘이 그만하면 우리 셋이 나갈까? 더 해봐. 이런 음모론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뭐냐면 대전 시티즌 차기 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장이 바뀌었는데 왜 시티즌 사장이 안 바뀌냐 이거야. 그럼 사장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이거라는 거지.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안 바꿔주고 대전 시장 사장을 안 바꿔주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자기 임명했던 전임 시장하고 놀러 다니냐. 이런 거를 딱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사표를 내게 만든다. 그 다음에 자기가 대전 시장 사장이 된다. 그런 쪽에서 만든 얘기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야. 이게 지금 거의 정확한 음모론이야. 아니 그리고 또 뭐 권 시장님이 그리고 별것도 우리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 있는 전직 시장님이시니까 그렇게 또 한번 갔다 오면 구설수도 올라야지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염홍철 전 시장이 굉장한 존재감을 표출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다는 것을 대전 시민들한테 어필해 준 게 아니냐. 각인을 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순수하고 삐뚤어지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이거 백두산 간 거를 페이스북에다 도배를 하든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인이 뭐 놀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유 대표 내가 109명하고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그런 건 한 줄도 안 써. 109명이 SNS를 하시는 분들하고 가야지. 아니요 다 했어. 자 여기까지 안나 프로나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